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11호 태풍 흰남노에 대한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우리 천리안 위성이 찍은 태풍 모습을 보겠습니다. 점점 세력을 키웠고 근처에 있던 열대 저압부까지 집어삼키면서 덩치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 차례 경로가 바뀌었지만 기상청은 결국 경남 남해안 상륙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역대급 피해를 냈던 사라나 매미보다 더 강한 상태로 들어오는 건데요. 스튜디오에 윤영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윤 기자, 태풍이 언제 어디로 들어오는 거죠? 네, 일단 오늘 오후 4시에 나온 가장 최근 예상 경로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일 자정쯤 제주 동부를 가깝게 지나고 같은 날 오전 9시쯤에 부산을 관통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자, 이 경로로만 보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육지에 상륙할 가능성 어떻습니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남 해안가를 통해 내륙에 상륙할 가능성이 아직도 상당히 높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이 현재 북쪽으로 방향은 틀었지만 사람이 걷는 속도인 시속 2km 정도로 아주 느리게 움직이고 있어서 아직 구체적인 경로가 반영이 안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를 향해 올라오게 되면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만 해도 이 상륙 가능성에 대해서 기상청 약간 신중했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이 바뀐 이유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태풍 흰남노는 양쪽에 거대한 두 고기압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압 배치가 바뀌면서 서서히 북쪽으로 올라오는데 이때 출발점이 당초 예측보다 더 서쪽으로 치우쳤다는 게 기상청의 설명입니다. 태풍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북상하기 때문에 출발 지점이 왼쪽으로 밀리면 이동 경로가 우리나라에 더 가깝게 붙게 되는 겁니다. 역시 가장 중요한 건 태풍이 얼마나 강할 것이냐 이건데 지금은 조금 강도가 낮아졌는데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상륙할 때 가장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은 발생 직후부터는 빠르게 발달해서 사흘 만에 초강력 태풍이 됐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태풍의 눈도 없어지고 회전도 눈에 띄게 약해진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태풍 자체의 힘이 빠진 건 아니고요. 기압 때문에 남쪽으로 밀리면서 회전하는 힘이 조금 떨어진 겁니다. 기압 배치가 바뀌어서 북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다시 빠르게 돌면서 일요일인 4일쯤엔 초강력 태풍이 다시 될 전망입니다. 자, 그리고 2003년에 큰 피해를 줬던 이 매미에 많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도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두 태풍의 이동 경로를 비교해봤습니다. 태풍 매미는 경남 사천 쪽으로 상륙해서 영남을 가로질러 동해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태풍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하면 매미와 거의 같은 경로로 우리나라를 관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험 반원에 드는 경남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데 태풍이 워낙 세력이 크기 때문에 사실상 전국이 영향권에 든다고 보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윤영탁 기자였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가장 먼저 받게 되는 제주입니다. 이미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 연결합니다. 이 기자, 제주는 벌써부터 비가 내리고 있죠? 네, 태풍이 밀어올린 수증기가 제주까지 들어오면서 이곳 서귀포항엔 하루 종일 많은 비가 내렸는데요. 빗줄기가 거세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했지만 대체로 거세게 내렸습니다. 바람도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태풍의 영향권에 들었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 항구엔 태풍 북상 소식에 어선들이 이렇게 대피해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구에 단단히 배를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제주는 언제 태풍과 제일 가까워집니까? 네, 제주는 다음 주 월요일쯤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거나 달리는 차를 뒤집을 정도의 강한 태풍이라고 합니다. 흰남노는 화요일인 6일 새벽 3시쯤엔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전망입니다. 오늘 비로 혹시 피해 상황이 있습니까? 그리고 태풍 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워낙 강한 태풍이다 보니까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학교장 결정으로 휴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라산은 일찌감치 입산이 통제됐고 마라도와 진도 등을 오가는 배편은 끊겼습니다. 항공편은 아직은 정상 운행 중인데 본격적인 영향권에 드는 월요일부터는 결항할 걸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숙박업소와 골프장 등의 예약 취소 사태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행사들도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도 제주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거죠? 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선 최대 350mm까지 내릴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엔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간판이 떨어지거나 농작물이 쓰러지는 등 각종 피해가 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에서 이승환 기자였습니다. 이번에는 태풍이 상륙할 걸로 예상되는 남해안 쪽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경남과 부산 쪽이 특히 걱정인데 대비책 마련에 비상입니다. 부산의 구석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 기자, 옆으로 배들이 많이 보이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여기는 부산 송정해수욕장 옆 해안도로입니다. 포구에 있어야 할 배들이 이렇게 아스팔트로 올라왔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문 배들은 교차로 일대를 뒤덮다시피 했습니다. 어민들이 풍랑에 배가스로 부딪혀 부서질까 봐 육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저기 보이는 크레인에는 리모컨이 달려 있는데요. 어민들은 태풍 때만 되면 리모컨을 작동시켜 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비바람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자, 이번 태풍 역대급 비바람이 예보돼 있습니다. 특히 해운대 쪽에 초고층 건물들이 밀집해 있어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비바람이 강한, 그러니까 태풍이 오면 유난히 우려되는 곳이 해운대 해수욕장과 마린시티 주변입니다. 고층 건물 사이에서 바람이 더 강해지는 이른바 빌딩풍이 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4년 전 이맘때도 101층짜리 LCT 건물 외벽 유리창 수백 장이 깨지는 피해가 있었습니다. 2년 전 태풍 마이삭 하이선이 9월에 통과할 때 해운대 LCT 앞뒤에서 측정한 풍속은 각각 초속 40m와 60m를 기록했는데요. 그보다 더 센 이번 태풍을 바라보는 불안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 휴교령에 맞먹는 조치도 내려진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부산교육청은 오늘 오전부터 재난대응상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태풍의 직접 영향권으로 예상되는 오는 6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원격 수업을 확대하거나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는 공문을 모든 학교에 보냈습니다. 해경은 낚시어선 운영과 수상 레저 활동을 통제하고 부산항만공사는 각 항만의 컨테이너 결박 상태를 점검하고 나섰습니다. 자, 지금 제주 그리고 부산 연결을 했는데 주말 사이에 태풍 영향권은 어떻게 확대가 될까요? 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시작된 비는 내일과 모레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주말까지 예상 강우량은 제주도 100에서 250mm, 전남, 경남, 남해안 50에서 150mm, 경남과 전남, 수도권 20에서 70mm, 강원, 영동과 충청, 전북 10에서 50mm입니다. 강풍과 함께 최대 30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구석찬 기자였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는 매미뿐만 아니라 사라와 루사 등 과거 최악의 피해를 주었던 태풍들을 다시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슈퍼 태풍이 될 거란 분석도 나오면서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와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전신주가 곳곳에 쓰러져 있습니다. 1959년 9월에 태풍 사라가 남해안에 상륙해 영남 지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숨지거나 실종된 사람은 849명이나 됩니다. 일본 미야코 섬에서도 100여 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최악의 태풍에 사라가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2000년 들어서는 2002년 8월에 발생했던 루사의 인명피해가 가장 컸습니다. 8월 30일부터 불과 3일 동안 246명이 숨지거나 실종됐고 이재민도 9만여 명에 가까웠습니다. 재산 피해액도 5조 1천억 원으로 국내 태풍 가운데 가장 큽니다. 워낙 많은 비를 뿌려 비의 태풍으로 불립니다. 루사 다음으로 재산 피해액이 컸던 건 2003년 매미입니다. 4조 2천억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최대 풍속이 초속 60m가 넘을 정도로 제일 센 바람을 몰고 와 바람의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흰남노는 루사와 매미를 합친 비와 바람을 모두 몰고 올 걸로 예상됩니다.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한 태풍인데 흰남노는 사라와 매미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기상청은 태풍이 이동하면서 중심 기압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 앞서서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먼저 들어가게 되는 해외 지역도 취재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김현애 일본 도쿄 특파원이 오키나와로 이동해 있습니다. 김 특파원, 지금 상황을 보니까 빗줄기는 아직 보이진 않는 것 같고 바람이 조금 부는 것 같기도 하고요. 현재 날씨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오키나와 본섬의 가장 큰 도시인 나하시에 나와 있습니다. 뒤로 보이는 것처럼 아직 바람은 강하게 불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미 어제부터 흰남노의 영향으로 이곳으로부터 약 380km 떨어진 해안 지역에는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태풍은 오키나와 서남 쪽에 있는 미야코지마에서부터 북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그 지역으로 가는 항공편들 일부가 오늘부터 결항되고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의 태풍 대비 상황, 또 긴장감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리 비상식료품을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어제부터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등엔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식품은 품절돼 진열대가 텅 비기도 했습니다. 길거리 화분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고 일부 시민들은 빗물이 넘치는 걸 막기 위해 차량을 집 앞이나 건물 앞에 세워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상청은 이 태풍의 위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태풍의 진로, 위력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본 기상청은 흰남노가 오키나와를 거쳐 북상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흰남노는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부터 오키나와 제도 남단 사카시마 제도가 영향권에 들 거란 전망입니다. 일요일 4일엔 오키나와 본섬 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기상청은 흰남노의 중심 기압은 935 헥토파스칼, 순간 풍속이 작게는 초속 25m에서 최대 65m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대 순간 풍속 기준으로 보면 전신주나 가로등을 쓰러뜨리거나 일부 주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흰남노는 규슈 등 서일본 지역으로 북상해 한반도 쪽으로 향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오키나와와 일본 본토를 연결하는 항공편도 내일 밤을 기준으로 무더기 결항할 우려도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키나와에서 김현애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태풍 소식 전해드리면서 제주 지역을 연결했습니다. 제주는 벌써부터 간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주 지역 한 번 더 연결해서 취재기자로부터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 기자, 뉴스 첫 부분에 연결했을 때 비가 꽤 내렸는데 지금 빗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귀포항엔 계속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 시작 때 소식 전해드릴 때보다는 약하게 옵니다. 하지만 바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태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풍 북상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곳 항구엔 이렇게 줄줄이 배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곳 항구에 단단히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네, 주말을 지나면서 제주는 이제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주는 다음 주 월요일쯤 본격적인 태풍 영향권에 들 걸로 보입니다. 태풍 흰남노는 대만 타이베이 남동쪽 해상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낡은 건물을 무너뜨리고 달리는 차를 뒤집을 정도의 강한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흰남노는 화요일 6일 새벽 3시쯤엔 서귀포 남동쪽 약 60km 부근 해상까지 북상하면서 제주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걸로 전망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접수된 피해 상황 혹시 있는지, 그리고 현재 대비 상황은 어떤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네,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태풍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긴장을 늦출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제주도 교육청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학교장 재량으로 휴교를 하거나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라산은 일찌감치 입산이 통제가 됐고요. 마라도와 진도 등을 오가는 배편도 끊겼습니다. 항공편은 아직은 정상 운행 중이지만 본격 영향권에 드는 월요일부터는 결항할 걸로 보입니다. 숙박업소와 골프장 등도 줄줄이 예약이 취소됐고요. 해수욕장 등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각종 행사도 모두 연기됐습니다. 당장 내일도 제주에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 그런 상태죠?
네, 비는 내일까지 100에서 250mm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최대 350mm까지 내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역엔 호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항에서 이승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의 설명 앞서 전해드렸죠. 준비가 필요합니다. 태풍 대비 요령 조보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순간 풍속이 초속 40m가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건장한 남성도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창문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으면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X자로 테이핑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창문 실리콘이 노후화된 경우는 그 자리에 창문과 창틀을 고정할 수 있도록 테이핑을 하시고 창틀이 흔들리지 않도록 두꺼운 종이로 고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다. 당연히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 뒤에 작업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비도 많이 오기 때문에 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이나 저지대 건물들에는 모래주머니나 물막이판으로 물길을 바꿔줘야 합니다. 차를 몰다 침수됐다면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타이어 높이의 3분의 2 이상 잠기기 전이라면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차 안에는 비상탈출용 망치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이 찼다면 우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수리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다가 어느 정도 안쪽에 물이 가슴 높이까지 좀 차오르면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차량 내부랑 바깥쪽 물 높이 차이가 한 30cm 정도로 이제 줄어들면 그럴 때 차량 문을 열고 탈출을 하죠. 농촌에서는 논둑을 살피다가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급하더라도 태풍이 지나간 뒤 작업을 해야 합니다.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대피하는 게 좋고 침수가 됐다면 먼저 두꺼비집 차단기를 내리고 문을 열어놓은 뒤 빠져나와야 합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